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42강으로서 제5편 주택법의 소단원사 주택의 공급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의 공급하는 과정을 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터 해갖고 주택을 건설하고 이제 공급을 합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종합적으로 그동안 배운 걸 쭉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자, 또는 조합이 설립할 수도 조합이 이제 사업 주체가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조합이 이제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들이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이제 주택을 건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죠. 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주택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자, 이 확보를 다 했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췄으면 그때는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물론 승인권자에게 사업 주체나 조합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권자, 즉 사업계획 승인권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승인을 하는데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승인 신청. 자,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몇 년 이내에 자, 그렇죠. 3년 이내에 뭘 해야 된다? 착공을 해야죠. 네, 착공. 물론 신고를 하고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해요.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 주체가 승인권자에게 착공 신고를 하고 그리고 착공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착공을 하면 이제 입주자를 모집을 해야죠. 자, 입주자를 모집 공고를 합니다. 모집 공고. 자, 근데 모집 공고하기 전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 사업 주체가 이제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이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 신청 제외되는 경우, 안 해도 되는 경우 바로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의 경우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승인을 받으면 이제 입주자를 모집 공고를 해야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모집 공고. 그래서 아파트 그 입주 받아서 동호수 분양을 합니다. 사업 주체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을 다 지었으면 건축물은 이제 사용 검사를 받아야죠. 사용 검사. 자, 이 건축물을 사용할 만한지 안 하는지 시군구청장 또는 국장이 이제 사용 검사를 합니다. 자, 사용 검사를 다 마쳤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제 건물이 다 됐으니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사업 주체가 건물을 다 지었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최초라는 등기입니다. 소유권에 관해서.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입주자들 모집 공고에서 입주자 모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뭐 조합원이든 그 입주자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자, 신청할 수 있는 날. 이제 건물은 다 지어진 거고요. 입주 가능일이 바로 이 날이 바로 입주 가능일.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입주 가능일. 자, 입주 가능일부터 며칠 이내에, 그렇죠. 60일 이내에는 뭘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입주자에게 다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이 60일 이내에 제한되는 등기들이 있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 뭘 못한다? 저당권 설정을 못합니다. 저당권 설정 못함.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입주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그 이후 60일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당 그 주택을
짓는 대지하고 그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 부정 등기 한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강제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그 주택 공급한 그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전체적인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그 뒷부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중에 첫 번째가 그 분양 가격, 분양가 상한제예요.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의 최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죠.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자, 이건 그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자,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 경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그 예외가 있어요. 예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예외. 예외가 어떤 경우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는 국민주택기금으로 150세대가 지어지니까 그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은 안 되지만 싸게 공급이 됩니다. 그만큼. 자, 사업주체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데 이 분양가격, 여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때 분양가가 분양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가격은 택지비하고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럼 뭐뭐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땅값, 그게 택지비예요. 땅값. 두 번째 건축. 이 아파트를 지었으면 이 건축비 들어가는 거예요. 딱 두 개로 구성되는 거예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둘로 나뉘어요. 이제 분양가가 이제 크게는 둘로 나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뉘냐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공공택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그 택지입니다. 거기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공공택지가 아니에요. 공공택지 외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 주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택지, 하나는 공공택지 외. 공공택지가 아니란 얘기죠. 이 경우에 분양가격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공공택지에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택지비, 방금 말한 대로 택지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비가 들어가죠.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세 번째는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용들 이렇게 규정이 되고 공공택지 외에 건축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택지비가 물론 들어갑니다. 택지비. 두 번째 직접 공사비라고 해요. 직접 공사비. 그리고 직접 있으면 간접비죠. 간접 공사비. 이 공사비를 둘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여기서는 플러스 설계비 그리고 플러스 감리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부대 비용이라고 해요. 부대 비용. 그리고 이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타 비용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야 돼. 오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 그리고 이제 공급하고 관련된 또 다른 규정에는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하고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이 있어요.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의 분양주택이란 뜻이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환매를 조건으로 한 환매 조건부 부속됐다는 얘기예요. 환매 조건이 부속되어 있다.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부속되어 있다. 자, 그런 분양주택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누가 분양을 할 수 있냐면 분양가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지한지방 가능하고. 자, 이건 비등록 사업자들이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말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한 자, 국지한지가 갖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분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는 임대한 거니까 분양가격이 높다 낮다. 낮죠. 땅 소유는 이 사람도 있고 건물만 파는 거니까 낮다는 얘기예요. 환매 조건은 민법에서 배우죠. 도로 사오는 거야. 누가? 분양을 했어. 자, 이 사람들이 자, 환매 조건 쉽게 생각해. 국지한지가 일반인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어. 그리고 일반인이 언젠가 팔아야 돼. 팔면 누구한테 판다? 도로 판다는 얘기야. 도로 이 사람들에게. 남에게 못 팔아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팔 때 환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자율 몇 프로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럼 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분양 가격이 높다 낮다. 낮다. 두 개 다 그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서 만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주택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 20년 이내에 그 대통령령으로 쭉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 즉 파는 경우에 한해서 그때는 도로 국지한지가 사는 조건으로 분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싼 건데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활성화 안 될까? 활성화 안 돼요. 왜? 토지 임대부나 환매 조건부를 하려면 국가 지방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땅이 많아야 돼. 땅이 많아야 돼. 물론 땅은 많은데 사람이 살만한 곳에 땅이 많아야 돼. 그런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헐뿌린 정책일 수도 있어요. 이게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어쨌든 의도는 참 좋은 겁니다. 의도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의식에는 여러분들 앞으로 중개사로서 중개를 해야 되니까 내 땅, 내 집에 대한 소유가 강해요. 한국인이. 그래서 토지는 나라 거고 건물만 내 거 지상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이게. 또 국민들 의식도 아니 내 거 내 맘대로 파는데 왜 국가가 도로 산다는 거야. 차라리 안 사.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국민들 의식도 이걸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싼 걸 만들려니까 나온 겁니다. 그러나 활성화는 안 되고 있지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자,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건설하는 게 있어요. 임대주택.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임대주택 건설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서민들에게 집이 싸게 공급이 되니까 용적률 같은 걸 완화해줘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은 아니고 이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두 가지 서류를 다 올려야 돼요. 첫 번째는 그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 주택하고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을 넣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요거하고 별도로 따로 또 임대주택도 만들겠다고.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임대주택을 하면 뭘 할 수 있다? 용적률. 자,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완화. 왜 완화해 주나? 또 임대주택 때문에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적률 완화. 자, 그러면 용적률이 완화가 되니까 완화된 용적률의 몇 프로? 30에서 60%. 다 임대주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중에서 30에서 60%에 해당되는 면적을 뭐로 한다?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에 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돼. 미리 협의를 해서 이게 다 정해집니다. 그 인수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싸게 임대를 해야 되니까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인수자 역시 눈치 빠른 분들 알 거예요.
공공기관이구나. 누구냐? 그 인수자, 이 임대주택을 인수할 사람들, 임대할 사람들이죠. 나중에 주인으로서. 그 인수자가 누구냐면 바로 국토해양부 장관. 국장. 자, 그리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시도지사가 인수 안 할 경우에는 예외, 우리 교재에도 자세히 나왔지만 시군구청장이 인수하고 싶으면 또 그 절차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할 사람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요 계획을 올리면 용적률을 하나 해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30에서 60%를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인수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임대주택은 딱 그 공동주택을 건설을 하면 그 중에 얼마큼은 임대주택 비율만 나올 뿐이고 어디에 있는 임대주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쪽 요만큼 아니면 딴 건물을 줘서 거기다 임대주택 준다 그러면 그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하고 그냥 분양 일반 분양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 받는 사람하고 차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해요. 공개 추첨을 하 추첨 누가 어디 걸릴지 몰라. 그리고 남는 걸 또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걸 그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죠. 임대주택이 어디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게 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그 불측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안 보도록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요렇게 해서 이제 임대주택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공급질서 교란행위라는 규정돼요. 주택 공급하고 관련해서, 그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뭐냐면, 주택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자, 주택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해요.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하는데 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또는 공급받게 하기 위한 증서나 지위예요. 공급과 관련된 증서 또는 지위. 분양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분양권, 입주자 당첨권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증서나 지위.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양도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요 양도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양도나 알선을 추진하면 부동산 투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규정이 어디냐면 바로 주택법에 나오는 거예요. 주택법에서 증서나 지위를 양도 알선하지 못한다라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 배울 때 실무에서 그 증서 지위 알선 금지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택법에 나오는 규정들입니다. 그 증서나 지를 양도 알선이 안 되는데 요 양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게 매매, 증여 뭐 이런 거 포함한 양도는 다 안 돼요. 다만 양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양도 부득이한 경우야. 이건 불가항력. 어떤 경우일까요? 딱 두 개만 되면 돼요. 이런 경우는 거의 상속인 경우예요. 상속. 그 저당 때문에 저당 잡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니까 양도 가능한 거예요. 왜? 법에서 허락해 주는 경우예요. 그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도가 안 돼. 또 매매, 증여 이런 거 알선도 역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거를 증서지를 양도하면 안 되고 알선하면 안 된다는데 그 증서하고 지 어떤 걸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냐면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양도 알선하면 안 되는 것들이 첫 번째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예요. 지위. 분양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주택으로 상환받는 사채. 내가 주택법에 의해서 토지를 제공을 했는데 사업주체가 돈이 없대. 나중에 주택이 완성되면 주택으로 준대. 그게 주택으로 상환, 돌려받는 사채예요. 사채.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야. 채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택 상환 사채. 자,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입주자 저축증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입주자 저축증서 은행 가서 내가 주택 청약부금, 청약예금 그 저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저축증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건데 첫 번째가 바로 그 시군구청장이 발행해주는 무허가 건물들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하고 관련된 철거 예정 확인서, 그리고 건물 철거 확인서, 이런 확인서들, 철거와 관련된 거.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해당 토지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주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주 대책에 의해서 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 확인서, 이런 것들 역시 증서하고 지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도할 수도 없고 알선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걸 지금 양도도 안 되고 알선도 안 돼요. 물론 사망하는 경우나 저당권에 의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가능한데, 자, 원칙적으로 양도 알선하면 안 되는데 양도하고 알선해서 주인이 바뀌었어. 그럴 때 조치가 있죠. 첫 번째는 사업 주체. 자,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는 무효로, 자, 양도하고 알선을 하면 안 되는데 양도하고 알선을 했어. 그러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가 그 양도 받은 거에 대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효로 하게 되면 양도 받은 사람한테 주택 가격을 제공해 주면 돼요. 그가 받은 주택 가격을 제공해 주고, 주택 가격을 배공해 주는 순간 주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돌아온다? 사업 주체가 취득한 걸로 합니다. 사업 주체가 주택 가격을 지불했으니까. 근데 주택 가격을 줘야 되는데 주택 가격을 줘야 되는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 누군가에게 임대해놓고 사라졌어. 그런 경우에는 그 주택 가격을 법원에 공탁하면 돼요. 공탁하는 순간 사업 주체의 걸로 됩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는 다시 또 일반적인 분양 절차를 받아서 분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대해서 만약에 누군가 거기서 점유해서 산다면 그 점유자에게 퇴거 명령도 시킬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당신 집 아니니까. 당신 주인에게 보증금 받아서 나가셔 하고 퇴거 명령도 시킬 수 있고, 만약에 양도받은 양수인이 거기서 산다면 양수인에게 주택가격 지불하고 나가라고 퇴거 명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도 안 되고 알선 안 되는데 양도나 알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증서나 지 양도가 금지된 것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 그 이유의 거는 여러분들 실무에서 배우시면 되고, 시험법 문제는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42강 주택의 공급에 대한 원칙 같은 거,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 그 중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리고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하고 마지막으로 공급실속 교란행위 금지,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